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가 시작되니 괜히 기분도 울적해지는 것 같고 꿉꿉한 집안에서 지내다 보니 제 기분도 같이 흐려지네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저녁마다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낙이 됐습니다. 먹다 보니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올해 45이 됐는데 24세 결혼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일찍 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땐 무슨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처음 만난 남자였던 남편하고 손만 잡아봤다고 바로 결혼한 순진하게 짝이 없던 여자였죠. 문득 그래서 지금껏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어떤 모습일까? 그랬으면 만들고 싶지 않은 인연 같은 것도 안 만들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에는 입에 술도 못 댔던 사람이었어요. 취하는 모습도 싫고 술자리에 가도 딱히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어디 풀 데도 없고 애는 키워야지, 일도 해야지, 남편 밥도 차려줘야지. 앞에 밀린 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게 꽉 막혀 있다 보니 혼자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 다 잠들고 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술 마시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한 잔 마시다가 취중진담이라고 하나요? 심심할 때마다 듣던 사연에 갑자기 사연을 써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겪은 엄청난 일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이 일로 남편도 저도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걸 보면 많이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몸에 맞는 옷 한 벌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항상 언니 오빠 옷을 물려받아서 몸에 비해 훨씬 큰 옷을 접어서 입곤 했어요. 게다가 미용실 자주 가는 것도 부담된다면서 예쁘게 머리를 길러 다니는 아이들과 다르게 늘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애들이 절 볼 때마다 수근거리면서 야, 쟤 또 남자 옷 입고 왔다? 너 남자가 되고 싶어? 거지가 버린 옷 주워 입는 거냐? 그래서 친구들 놀림에 옷장에 있던 옷을 싹 꺼내서 나도 새 옷 사줘, 다른 애들처럼. 이거 다 버릴 거야? 어차피 교복 입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 난 평생 교복하고 오빠 옷만 입고 살아? 그래요, 엄마. 좀 사주면 안 돼? 내가 봐도 쟤한테 너무 커. 오빠도 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그럼 부잣집 가서 너희 둘 아들, 딸 삼아달라고 해. 우리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옷만 잘 입고 다니면 뭐하게. 갑자기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서 살라고. 어떻게 엄마는 말을 그렇게 해.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교복 입고 다녀. 학생이 무슨 옷이 필요하다고? 괜히 헛바람 들어서 이상한 소리 할 거면 학교도 가지 마. 생각해보면 가장 감수성도 높고 예민했던 그 시절에 여자로서의 자존감 같은 것도 많이 무너져 버렸죠. 누구 하나 저한테 예쁘단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강단 있던 성격의 엄마는 그런 저를 한 번도 달래주거나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커서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때 전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던 건
저희 친오빠분이었죠. 나중에 오빠가 예쁜 옷 많이 사줄게. 지금은 우리 식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도 다 아셔. 애들이 거지옷 주워 입는다고 놀린단 말이야. 그런 말 하는 놈들 데리고 와. 오빠가 아주 혼내줄 테니까. 오빠 눈에 내 동생은 너무 예쁜 소녀야.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신데렐라 호박마차가 나타난 것처럼 제 방에 원피스며 치마 같은 예쁜 옷이 가득 있더라고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 내 동생. 오빠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 예쁜 옷 사줄게. 그리고 나가보니 집안이 쑥대밭이 돼 있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있는 온 살림을 뒤지면서 이놈의 자식, 내가 도둑을 키웠어. 엄마, 무슨 일이야? 그러자 언니가 괘씸하다는 말투로 오빠 집 나갔어. 너 무슨 말 들은 건 없어? 왜 그랬는지 그날 저도 모르게 오빠가 남겨둔 편지를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본인이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나간 것 같은데 하필 엄마의 비상금을 들고 나가버린 탓에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거기다 대고 제 옷을 사놓고 갔단 말을 하면 엄마가 더 흥분할 것 같아 모른 척 했죠. 엄마가 죽기 전에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까지 들고 이게 나가버렸어. 우리 집에서 이젠 첫째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그렇게 알아. 앞으로 찾을 생각 절대 하지 마. 엄마의 독한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속상해서 엄마는 궁금하지도 않아. 오빠가 왜 그랬는지. 항상 나한테도 그러잖아. 한 번이라도 왜 그러냐고 물어봐 준 적 있어? 맨날 싫다고 해도 소리만 치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고 가난해도 힘든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게 힘든 거야. 마음을 몰라줘? 청승도 여유가 있어야 떨어. 오빠도 그렇게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 여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아저씨들하고 일하는데 얼마나 싫겠어? 오빠는 전교 5등 안에 들던 사람이었고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장학금 줄 테니 입학하라는 제안을 꽤 많이 받았었는데 엄마의 반대로 결국 공장에 취업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오빠가 엄마에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몇 년만 기다리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 우리 집안 돕겠다고요.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딱 4년만. 그 말은 나도 하겠다. 4년이 말이 쉽지. 지금 애들 돈 들어갈 때가 천지야. 분수에 맞게 살아. 대학을 뭐 아무나 가?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해? 동생들이 둘이나 딸려 있는데 첫째란 놈이. 그날 오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목소리를 저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나이 터울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 오빠가 때론 아빠 같고 그랬었거든요. 저에겐 너무 큰 어른이었는데 그때 절망하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오빠는 넋을 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곪고 있던 게 그렇게 터져버린 거였죠. 네 아버지랑 똑같은 놈이야. 엄마는 아빠 생각에 부들부들 몸을 떨며 말하더라고요. 아빠랑 달라, 오빠는. 저는 언니와 엄마에게 소리를 빽 질렀죠. 그러자 엄마가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앞으로 네가 가장해. 이 집안 잘 끌어가면 되겠다. 마음도 알아주고 난 너희 셋 사랑구실 시키는 것도 힘들었어. 지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해. 아니라고. 올 거야, 오빠. 오빠가 남긴 편지엔 정말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동생에게 본인 옷 입던 모습이 자기 일처럼 속상했으면 그 순간에 이런 걸 남겨주고 갔을지. 사실 그 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오빠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엄마도 괘씸하게 떠난 오빠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필 아버지가 떠났을 때 모습과 오빠가 겹쳐 보이면서 엄마 마음에 또 상처가 난 느낌이었죠. 그래도 오빠는 본인이 들고 간 돈이 마음에 남았는지 그것보다 몇 배로 많은 돈을 엄마 통장에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나쁜 놈, 돈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 지가 한 짓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와서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다고 내가 받아줄 줄 알아? 그리고 전 그때서야 엄마에게 처음 그 일을 털어놓았죠. 그래도 엄마, 이젠 용서하면 안 돼? 실은 오빠가 떠날 때 나한테 옷 사주고 갔었어. 나 아직도 오빠 닮은 사람 보면 혹시나 같은 팔찌하고 있나 보게 된다니까. 그놈은 나가는 순간 버렸을 거다. 엄마가 우리 남매가 혹시라도 길 잃어버릴까 싶은 마음에 폐물까지 팔아서 그 힘든 형편에 마련한 미아 팔찌라 나이가 들어서도 그건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매도 이건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던 마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늘 소중히 간직했어요. 어쩌면 지나치다 오빠가 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남아있어서인지 나이가 한참 들어서도 이걸 빼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에 오빠가 꼭 오면 좋겠는데. 그놈 오면 나도 네 결혼식에 안 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끝내 오빠를 찾을 엄두도 못 내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늘 가슴속에 첫째 오빠는 누구랑 결혼해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내심 용서는 못한다고 했지만 오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은 눈치였죠. 종종 보내오는 돈은 엄마에게 살아있다는 안도 같더라고요. 죽지도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전 30, 40이 넘도록 오빠란 존재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죠. 결혼 후에 특히 오빠가 더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란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그랬죠. 24이란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런 저를 무슨 짐짝 취급하면서 지금 일하는 거 2배로 뛰어서 바짝 더 벌어라. 네? 물론 저도 같이 일해야죠. 걱정 마세요. 너는 믿을 거라곤 몸뚱이 하나 달랑 들고 왔잖아. 젊음이란 게 뭐니? 다 불사질러. 집안도 좀 일으키고. 그걸 내 아들만 하란 법은 없잖냐? 불쌍한 놈. 그런 부분은 태호 씨하고 상의해서 무슨 상의? 시어머니가 말하면 따르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주는 걸로 따지면 수업료로 내가 받아야 될 참이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 집안도 콩가루에 집 나간 오빠에. 무슨 오빠가 나가서 사는 게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사사건건 그 일로 집안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 일은 저희 식구들한테도 상처예요, 어머니. 그거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세다더니만. 너 보고 만든 말인가 보다. 자식 잘 키우고 집안이 멀쩡한데 왜 집을 나가? 넌 시집 와서 탈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아들이 너 살린 거지. 시궁창에서 꺼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머리 숙이고 살아. 응? 잘난 척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아빠 같았던 오빠가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와서 시어머니한테 본때를 보여줬을 텐데 어릴 적에도 엄마랑 다투고 울 때마다 사이에서 제 편을 들어주던 오빠가 그럴 때 더더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집을 드나들며 걸레 빠는 방법까지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 사사건건 가르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청소기 같은 거 살 생각도 하지 마. 네가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산 것도 아니고 뭐든지 네 손으로 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치사한 수를 써가면서 남편 앞에서 완전 다른 얼굴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슬슬 포기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만 제 앞에 오면 속으로 그래, 실컷 짖어라 오늘도 하는 마음밖에 안 들었죠. 못된 생각이다 싶지만 그게 저한텐 살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비만 오면 뼈마디가 시린 이유도 모두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 낳고 저지른 일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아이를 낳는 고통이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보다 덜하더라고요. 남편 퇴근하는데 넌 아직도 누워있냐? 어머니, 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래요. 회복은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팽팽 누워만 있으니까 그렇지. 일어나서 걸레질부터 해. 저번에 내가 알려준 대로 잘하는지 보자. 한번 해봐. 네? 어머니, 저 감기 걸려 누워있는 것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한 달 정도는 안정 취하라고 했어요. 퇴원도 어머니 때문에 빨리 했는데 산후조리도 못해요? 병원은 돈 벌려고 하루라도 더 있다 가라고 하는 거야. 애 낳고 멀쩡하면 됐지? 속도 없이 어딜 더 있으려고.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이고, 별꼴을 다 보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애 낳고 대단한 일한 것처럼 굴 줄 알았어, 아주. 네가 진짜 생각이 제대로 있는 애면 하루빨리 일해서 애 분유값 벌 생각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저도 회복이 돼야 일을 하죠. 소리치는 제 모습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걸레를 얼굴에 던지더니 말도 많다 참. 움직이면서 하라고 몇 번을 말해? 너는 일하고 온 내 아들 먼지나 밟게 해야겠어? 나는 콩가루 집안에서 애 안 키워봐서 이런 꼴 안 보이고 살았다. 얼른 내 아들 오기 전에 집 치워. 결국 미역국 몇 그릇 먹고 저는 바로 직장을 복귀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 보겠다는 핑계까지 생겨서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계속 마주치는 것보다 몸은 아파도 차라리 나가 있는 게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듣는데 오빠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저한텐 광복절이나 다름없는 날이었던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좋아해? 엄마하고 아직도 많이 안 좋아? 포기했어, 난. 당신한테 말해봤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이 이야기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애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걸레 던져주면서 일하라고 했던 분이 당신 엄마야. 내가 어떻게 그걸 잊고 살겠어? 남편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인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낳고 원하는 대로 청소기도 없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저라는 사람 자체가 시어머니한텐 싫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공장에 취업을 한 시어머니를 보기 힘들어지자 저도 좀 안정이 찾아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이후로 처음 찾아온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너 주말엔 일 쉬지? 네, 요즘은 애 학교 때문에 조금 더 줄였어요. 핑계도 좋다. 그놈의 수민이만 앞세워서 놀궁리만 하고 주말에 쉴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나면 뭐든 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맨날 알아서 하긴. 근데 넌 나한테 왜 사과를 안 하니? 사과요? 뜬금없이 사과를 요구하는 어머니 태도에 기가 막혔죠. 내가 일을 한다고 했으면 용돈을 더 보내드려야 할까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고 말릴 생각부터 해야지. 싸가지 없는 게 어른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해? 그냥 저한테 화풀이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뭐가 어째? 어머니 아들도 허락한 일을 제가 무슨 권한으로 말려요.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화내셨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데요? 차라리 화풀이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어머, 이게 이제 큰 소리를 다 치네? 이런 혹지 이제는 저도 안 들어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어릴 땐 몰라서 당한다 쳐도 알 것 다 아는 나이에 더는 어머니 행동을 받아주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았죠. 나 내일 화병으로 죽으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오늘 유언 써서 아들한테 보내고 잘난다. 애 하나 낳은 것밖에 없으면서 뭐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 너 그런 집구석에서 시집 온 거 받아준 걸 감사히 여기라고. 어디서 감히 배응망덕한 짓을 해? 어디서 감히? 악을 지르며 끊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이런 고비를 넘을 일이다 싶어 내버려뒀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 연결이 어렵네요. 여기 공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연락이 오자 진짜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어쩐 일이시죠? 무슨 일 났나요? 보내주신 이력서를 검토해봤는데요. 네? 제 이력서요? 며느리라고 잘 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셔서 우선 면접 한번 보셨으면 싶은데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시간 조절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회장님도 다 꼼꼼한 편이시고 해서 시간 어렵게 맞췄으니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말에도 일을 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게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달고 살더니 끝내 공장까지 가서 제 이력서를 멋대로 보냈구나. 너무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온 분이 사정사정을 하며 힘들게 시간을 맞춰뒀으니 불참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니 괜히 제가 안 갔다가 이분께도 신뢰를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잘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을 들렀죠.
시어머니는 죽도록 미웠지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음료수까지 사들고 갔죠. 그래도 며느리가 왔다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거절할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 공장이란 곳을 보면 괜히 오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멀리서 절 보던 어떤 남자분이 멈칫하더니 방향을 바꿔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지나자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와서 안내를 해줘서 전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회장님이란 분이 아직도 안 온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제가 봤는데 그새 어딜 가셨지? 차라리 이 기회에 면접이 끝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건데 제 상황을 잘 모르시고 이력서를 내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직접 와서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저 때문에 시간까지 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회장님 철칙이 직접 본 사람만 채용하는데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안 보이셔서. 그럼 뭐 어머니 뵙고 돌아가시죠. 다행히 면접 진행 전에 이야기가 잘 풀려 시어머니에게 음료수를 전해줄 생각으로 일하는 곳을 들렀는데 시어머니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이야기가 잘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무슨 착오가 있으셨던데 일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인사팀 남자분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를 바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웃음니?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래도 내가 일 시켜주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어떻게 바로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애 낳고도 평생을 누워있으려고 꼼수를 부리더니 어떻게 애가 하는 짓이 달라진 게 없냐? 그래서 어머니가 던져준 걸레로 열심히 닦았잖아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데도 했어요, 저. 너 요즘 무슨 약 처먹냐? 왜 눈을 크게 뜨고 내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가 너 친구로 보이냐?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력서 내신 건 어머니세요. 제가 알아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늘 멋대로세요? 내 아들만 일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 왜? 저도 일했어요. 지금도 일하고요. 제가 놀아요? 넌 충분히 놀잖아. 애 핑계로. 어머니 때문에 일할 생각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이력서 멋대로 작성해서 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경찰서 갈 거예요. 아이고, 겁난다. 그래, 해보자.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몇 초 만에 다시 나와서 안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제게 던지더라고요. 그걸 보던 사람들이 놀라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참으셔요. 왜 이러셔 언니? 저게 아주 날 우습게 하라. 너 못돼 처먹은 건 우리 공장 사람들도 다 안다. 이런 며느리 세상에 없어요. 다 나와서 인연 얼굴 보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공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에 젖은 저를 보고도 분이 안 풀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몇 초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참고 갈까, 똑같이 갚아줄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도 성격 있단 걸 보여주려고 들고 있던 음료수를 어머니 앞에 그대로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빨간 음료수 색이 어머니 얼굴에 팍 하고 튀는데 그게 꼭 제가 그간 흘렸던 피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 참는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음료수 때문에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올려치더군요. 한 대로 모자라 또 한 대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저도 어머니를 향해 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있던 한 남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더니 제 팔을 잡으며 그만하세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마치 저를 다 이해한다는 듯 말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꼭 오빠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었죠. 나이는 꽤 들어있는 50대의 남자였지만 우리 오빠가 지금 이대로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에게서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제 팔에 있던 팔찌를 뚫어지게 보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근데 저 알죠? 그리고 전 그 팔찌를 보던 그의 눈에서 확신했습니다. 잘 알지. 내가 옷 사주기로 약속도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도 20년이 넘게 그리워하던 동생을 보더니 엄마와 싸우며 서럽게 울던 그날처럼 제 팔을 부여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토록 서러운 날마다 보고 싶었던 든든한 오빠. 어린 나에겐 아버지와도 다름없던 오빠를 보니 한없이 어린아이가 되어 그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다 일러바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우리 둘은 한참을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다가 뒤에서 다가온 시어머니 때문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하던 어머니는 쭈뼛대더니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이, 회장님,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금방까지 제 뺨을 치던 모습을 본 오빠는 인자한 회장님에서 바로 저의 하나뿐인 오빠로 돌변하더군요. 잘 알죠. 하나뿐인 제 동생입니다. 왜요?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소리치는 걸 보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우리 둘 주변으로 다가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그렇게 찾던 동생이 있다더니 그분인가 보네. 가족 만나면 같이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이제야 만났네.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리곤 시어머니는 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며 동생이라고요? 어떻게 아는 동생인데요? 쟤한테는 오빠가 없는데? 예전에 집 나가고. 그러면 그 오빠세요? 누가 요즘 세상에 며느리라고 뺨을 때립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상 당신 선처는 없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당신 개인정보보호법도 몰라요? 누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 적힌 이력서를 멋대로 회사에 제출하냐고요? 내가 이게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배우세요. 나는 우리 가족 건드리는 사람 가만 안 둡니다. 그러려고 내가 일한 거예요. 아셨어요? 평소답지 않은 단호한 태도로 고함을 치는 오빠를 보자
옆에 사람들이 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회장님 화내시는 거 봤어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빨리. 시어머니는 바로 당황하면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무식한 제가 여기 와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공장 일밖에 없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러세요? 내 동생 함부로 한 게 누군데? 금방 소리치던 것처럼 제대로 싸워보세요. 내 두 눈으로 본 이상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한다면 하는 거 잘 아시죠? 예, 너 회장님한테 제대로 말해봐. 아니라고. 우리가 감정이 쌓여서 그런 거지? 가족끼리 이럴 일 아니잖아. 콩가루 집안 무서운 거 이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콩가루야, 콩가루가. 이렇게 잘 나가는 회장님이 있는데. 콩가루 집안에서 몸만 들고 왔다고 뼈마디 아프게 일 시킨 사람이 당신이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청소기 하나 못 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빠 덕 좀 보려고요. 당신한테 귀한 것처럼 나도 우리 오빠한테 귀한 동생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 좋게 풀자. 미안했어. 내 동생이 더 말하기 싫다는데 그만 가시죠. 그리고 이분 일단 징계받아야 할 사유 충분하니까 당분간 회사 못 나오게 해줘요.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회장님,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집안 이야기한 것도 내 일이 잘못이지. 그래, 뺨이라도 때려. 그래서 마음 풀리면 때려. 응? 당신 몸에 내 손대서 더럽히기도 싫어요. 돌아가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변호사를 구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처럼 오빠가 만들어준 호박마차를 타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은 말하지 않아도 그간 오빠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묵묵히 용서받길 기다렸는지 그 세월이 거친 손에서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 손이 이게 뭐야. 오빠가 약속한 거 지키고 싶어서 계속 일만 했지. 가족들 안 보고 싶었어? 결혼은? 엄마랑 우리 동생들 아니었음 나 이렇게 일도 안 했어. 결혼도 포기했다.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다시 가는데 건물 하나 사서 제대로 가고 싶었어. 우리 가족들 같이 살 수 있는 대로. 그거 마련하고 싶어서 1년씩 미루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네. 나한테 오빠는 아빠였는데 갑자기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래도 나는 오빠 믿었어, 정말. 알지. 나도 우리 막내가 맨날 걱정되더라. 이 녀석이 옷도 한 벌 안 사 입고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예쁘게 잘 지내줘서 좋다. 빨리 가족들부터 만나. 엄마 기다려. 그날 오빠 손을 잡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엄마 집이었죠. 오빠도 뭔가 하나 제대로 이뤄서 갈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처럼 안 된 것 같았어요. 어느새 50이 넘는 나이에 엄마를 보게 됐죠. 말로는 다신 안 본다던 엄마도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으며 공장에서 저를 보듯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던 반찬이며 고기를 훌쩍거리면서 준비하는데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돈 갖고 나갔다고 다시는 오빠 안 본다더니? 누가 그래? 다 갚은 지가 언젠데.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빠가 돌아왔다는 기쁨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간 여자들 셋이 살면서 오빠의 빈자리를 말은 못해도 다 느끼고 있었던 터라 오빠에 대해선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언니까지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우리 가족이 살 건물이라며 다 같이 모여 살자는 제안을 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것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제대로 벌을 주겠다면서 저한테도 마음 단단히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일을 봐주는 변호사에게 이 일을 의뢰해서 시어머니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물게 됐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도 확실히 얘기를 했죠. 나보고 이해하란 말 하지 마.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당신도 힘들 것 아니까 이대로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아들 노릇까지 뺏을 생각은 없거든. 당신한테 봐달라고 하기도 염치가 없더라. 솔직히 내 가족 지키고 싶어, 여보. 엄마도 이 기회에 제대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당신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해. 나도 그 결정 따를게. 진심이야? 당신 오빠가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다 부끄러워지더라. 진짜 당신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일을. 난 계속 엄마 핑계로 빠져 있었잖아. 미안해. 결국 남편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끔찍이 아끼던 아들, 손주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됐죠. 그리고 저도 오빠를 만나 한 번도 여유롭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이 다 과거가 돼서 지금 상황이 너무 편해졌지만 남편에게도 오빠를 못 보고 살았던 지난날을 그대로 겪게 하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이사를 앞두고 남편에게 조심히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오빠 없이 살던 세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딜 가나 오빠는 잘 살까 맛있는 것 먹어도 미안해지고 당신 어머니 찾아가 봐. 나는 볼 일 없겠지만 이 일을 정리해야 짐 싸는 것도 홀가분할 것 같아서요. 저는 밉지만 모자지간 연까지 끊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일까지 제대로 마무리 지어놓고 오빠가 마련해준 보금자리로 떠날까 합니다. 이제 맨 아래층엔 엄마, 그 위층엔 언니, 오빠까지 9명이 된 대가족이 함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일 그 생각을 하면 이제 혼자 쓸쓸히 술 마실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진짜 넓은 평소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 빈 구석 없이 한 가족이 뭉쳐서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부터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빠하고도 이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지내보려고요. 같이 살다 보면 또 여기에 사연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만 같아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